안녕하십니까. 제4주차 제4장 상담관계를 강의하게 될 박혜진입니다. 코로나로 한 주 연기돼서 지금 4주차도 원격으로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또한 지나가야 될 텐데 지금 걱정이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담을 지금 배우고 있으니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변화는 개인이 자신이 아닌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려고 할 때 일어난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는 나 자신이 되려고 할 때 일어난다. 자아 실현, 자아 욕구 찾는 거죠. 그래서 또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하고 1차 시, 2차 시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상담 이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상담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번 주로 이게 끝나겠네요. 강의는. 네. 자, 개요는 상담관계의 특징, 그리고 상담관계에서 중요한 상담자 태도, 그리고 상담관계 형성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주차까지는 상담이 어떤 건지, 내담자는 어떻고, 상담자의 자세, 뭐 이런 걸 배운다면, 지금 5장에서는 이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까지 이렇게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항상 책 앞에 지금 시가 있죠. 자, 지금 보시면, 그대가 껴안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껴안아야만 한다. 그대의 두 팔 안에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느껴야만 한다. 겉으로 보이기 위해 대충 껴안을 수는 없다. 자신이 진정으로 느끼고 있다는 듯 상대방의 등을 두세 번 두들겨 주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해서도 안 된다. 껴안는 동안 자신의 깊은 호흡을 자각하면서 온몸과 마음으로 그대의 전 존재로 그를 껴안아야만 한다. 팅난한의 마음에서 평화, 얼굴에는 미소입니다. 자, 제가 이 시를 딱 읽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어떤 동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흰색 스크린 뒤로 가면 외모가 안 보이고 해골들만 보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자 남자 들어가도 똑같은 해골이고 나이 많고 어려도 들어가도 그 크기만 달랐지 해골이고 또 남자 들어가도 남자 여자가 아닌 그냥 해골이고 그래서 인간에 대한 되게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제가 느낄 때에는 이 말처럼 똑같아요. 하려면 확실히 내 온몸이네요. 온몸과 마음으로 그대의 전 존재를 깨어나야 되고 자 어때요? 그 순간만이라도 진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는 이런 역할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우리 책 보면 길라잡이 물음 있죠. 첫 번째, 상담 관계란 무엇이며 어떤 관계를 의미하는가. 두 번째, 상담 관계가 다른 인간관계 어떤 다른 점은 무엇인가. 세 번째, 내담자와 상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지금 2학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에 대해서 조금 알아놓으시면 관계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이해예요. 자기 이해가 돼야 너도 그렇나 자기 수용. 그 다음에 타인. 그 다음에 너도 이렇냐? 또 너도 이렇구나. 타인 이해. 수용. 그 다음에 자기 표현, 자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담이 어떤지 또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때요? 상담의 성공 여부는 상담 관계가 어떻게 형성하는가에 대해 달려 있습니다. 내담자, 상담자 관계는 치료적 변화를 일으키는 데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면 관계가 좋으면 어떨까요?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만약에 A반, B반이 있습니다. A반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참 잘해요. 그리고 레포트도 과제 시간에 잘 낸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관계가 좋아지겠죠. 그럼 A반은 어때요? 조금 10분 일찍 마칠 수도 있나? 뭐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면 넉넉해집니다, 마음이. 하지만 만약에 다른 반이 인사도 잘 제대로 하지 않고 레포트 날짜도 잘 지키지 않고 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비교하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나도 모르게 표시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관계예요. 그래서 상담도 성공 여부는 어때요? 상담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 볼 때는 무조건 다 너를 이해할 자세가 돼 있다. 아까 우리 처음에 아까 시 봤죠? 틱난 하나의
온몸과 마음으로 그대의 전 존재를 껴안아야만 한다. 항상 상담할 때는 그 자세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다음 어때요? 탁 상담이 끝나면 탁탁 털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게 상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PPT 보시면 포용, 사랑, 신뢰, 수용은 상담자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전체 살펴보게 보면 장발장이 굶주리고 있는 식구를 위해서 빵 한 조각 훔친 죄로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모두 그를 대하기를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밀리에르 주교만의 장발장을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주교가 식사할 때마다 쓰는 은초대를 장발장이 훔쳐 달아나다 잡혔을 때도 주교는 장발장에게 은초대가 그의 것이라고 하며 도로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장발장은 타인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용서, 배려에 눈을 뜨게 되면서 새로운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장발장과 밀리에르 주교와의 관계는 상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며 혼란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의 핵심은 내담자, 상담자의 관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상담 관련 연구들은 상담자들이 사용하는 특정한 상담 양식보다는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의 관계가 치료적 변화를 일으키는 데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자를 믿고 자신의 이야기는 무엇이든 신뢰할 수 있는 상담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밀리에르 주교가 가진 인간에 대한 한없는 표현력과 수용력, 인간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상담자가 상담관계를 형성하는 데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와 상담자가 잘 형성되면 내담자가 문제를 방어 없이 이야기하게 되므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습니다. 결국 상담의 성공 여부는 상담관계가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대우하는 만큼 행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무의식적으로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는지 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앞에서 말한 밀리에르 주교의 이야기처럼 나는 그처럼 한없는 표현력이 있나? 실제로 나는 상담자로서 내담자의 관계를 형성할 만한 자질을 못 갖춘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상담자가 갖춰야 할 자질을 잃고 도저히 이런 사람이 못 되겠다 판단하는 사람이 상담자가 되기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용기를 내보시고 커다란 그릇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간호사가 되는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일반인을 대하는 게 아니라 어떨까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짜증이 엄청 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는 더 예민하게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되는, 그래서 아마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하는 부분에 상담 관계가 있을 텐데요. 상담자의 기본 조건 어때요? 무조건 수용이에요. 그리고 편견 선입견 있으면 안 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분이 자기 이해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 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감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감정. 자, 제가 만약에 남편하고 싸웠어요. 근데 그 싸웠는데 집을 나왔는데도 계속 머릿속에 남편이 있다면은 우리가 전문가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툭툭 털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싸운 건 싸운 거고 속상한 건 속상한 거고 여러분 만날 때는 웃으면서 만나야 되겠죠. 왜? 상대방은 내가 싸운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 어떤 환자랑 막 싸워서 너무 힘들거나 집에 엄마랑 싸워서 힘들다면 자, 집 밖에 나오면 툭툭 털고 나오셔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 계속 머릿속에 엄마 있으면 공부 될까요? 안 됩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학년 여러분한테 상담이라는 거는 자기를 이해하면서 자기의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학년 1학기 때 하지 않으시면 3학년 4학년 때는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자분들은 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웃었지만 우리가 살짝 인상을 찌푸리는 것까지 다 알아차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문가니까 전문가의 태도로 이렇게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담에 대해서 배워서 자기의 그릇을 넓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담왕의 특징 보시면 어때요? 상담자의 따뜻한 민감성,
그리고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허용하고 압력을 강요하거나 강요하지 않거나 행동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보면 상담 관계의 특징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가 다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인간관계로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있고 또래들과 맺는 친구 관계가 있습니다. 또 회사, 조직, 직급에 따른 거, 그리고 배움을 전제로 하는 사제관계, 사랑하는 이성과 맺는 연인관계도 있고 이러한 관계 외에도 다양한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관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인간관계와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관계는 상담자의 따뜻함과 민감성, 그러니까 예민해야 되겠죠? 그리고 허용적인 태도, 자유로운 감정 표현, 내가 이 사람한테 막 뭘 했을 때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신뢰도 있어야 되고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줘야 되고 행동의 한계, 내담자에 대한 압력이나 강요의 부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내담자로 하여금 어떤 감정이라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상담자의 태도입니다. 다른 인간관계에서는 긍정적인 감정 표현이 주로 허용되어서 부정적인 감정은 숨기거나 억압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여기지만 상담 관계에서는 내담자가 부정적 감정도 표현하도록 격려되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담자는 상담자가 자신의 이야기에 전혀 도덕적이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수용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모든 감정과 태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도소에 수업을 들어가는데요. 어떨까요? 교도소 하면 다 죄를 짓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상담자로 들어갔을 때는 그 사람의 신발을 신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으로 어떻게 해서 이해를 하다 보면 어떨까요? 그 사람 이해하게 되죠. 왜 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뭐 어린 시절이라든지 뭐가 나오겠지요. 자, 상담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음에 자, 상담에서 나왔을 때는 툭툭 털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게 항상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딴 거보다 1, 2, 3, 4 중에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2번. 그래서 페이지 100페이지 보면 아버지에 대한 증오, 성적 충동에 의한 갈등, 과거에 대한 후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데 나온 자신 혐오, 상담자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 등이 모든 게 표현돼 있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빨리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인 다음에 스스로 도와줄 수 있도록 직면할 수 있도록 안전하다는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압력을 가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하는데 화난 감정을 하지만 막 물건을 부수거나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된다고 그런 규칙이 있어야 되며 또 내담자의 핵심 문제를 피하려고 쓸데없는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끌어서도 안 됩니다. 왜? 상담 시간은 50분이라고 한정돼 있거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처럼 자신의 문제를 한없이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 내에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게 해결 과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정신과에서 트레이닝을 받는데 처음에는 무작정 얘기하다 보면 40분이라는 시간이 엄청 가요. 그러면 스톱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하소연하려고 온 게 아니라 도움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상 상담을 할 때는 이런 규칙이 필요하다고 미리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막 친해져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상담 시간이 끝났으면 그 상대방이 화를 내겠죠.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끝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항상 상담받으러 온 내담자는 예민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계를 좋게 하려면 오늘은 40분 상담입니다. 뭐 50분 상담입니다. 어떻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짚어가면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행동의 한계.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어떤 종류의 압도 가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부모가 자식에게, 교사가 제자에게 뭐 이렇게 충고나 제한하고 강요하는 관계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담관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렇게 네 가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담관계에서 중요한 상담자의 태도는 자 보세요. 진실성. 상담자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공감적 이해, 내담자의 경험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내담자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그러니까 상담 관계에서 어때요? 진실, 공감, 무조건, 긍정적 존중인데, 자,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좋아합니까? 상담자는 우선 자기 문제가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돼야 남을 도와줄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상대방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여러분이 전문가고 간호사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2학년 1학기 이렇게 공부할 때 자기 자신을 조금 자기 자신의 자원 찾기, 자기 자신의 그릇 만들기, 자기를 조금 믿을 수 있는 아니면 자기를 좋아하는 그런 1학기에 상담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이제 얼굴을 보고 면대면으로 얘기하면은 더 많은 제가 12년 차니까요.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지금 혼자 이제 원격으로 하다 보니 제가 놓치는 부분도 있고 중간중간 예를 들지만 일방적으로 서로의 이렇게 공감이 형성이 조금 안 돼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론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서 곧 만날 날을 약속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죠. 그렇죠. 자, 로저스는 상담 관계에서 상담자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기본 특성이 진실, 공감, 무조건적인 긍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때요? 만약에 살인자다. 근데 무조건적인 긍정. 내담자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렵겠지요.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했거나 하면 우리의 분노나 가치관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야 해요. 내가 만약 그 상황에선 어땠을까? 절대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를 여러분이 연습하시고 수용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진솔한 상담자가 되는 것은 그 자신이 순수함, 완전한, 통합된 그리고 전체적인 인간이 되는 것. 상담자는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이 진실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아마. 그래서 한 사람의 상담자로서 모든 대답을 할 수 있거나 취약성이 전혀 없는 전문가인 채 하지 않고 장점과 단점을 가진 진실한 사람, 상담자 역시 자녀를 돌보는 부모,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심리학자, 고민과 걱정이 있는 성인, 그리고 타인과 농담을 즐길 줄 아는 아이의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진 않아요, 상담자가. 그래서 여러분도 순수한 존재,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며 때로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진정 자신의 것인지를 탐색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겉과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실된 모습을 통해 자기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또 효과적인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공감적 상담은 내담자의 인생길을 함께 걷는 것. 1시간 내에 짧은 시간이지만 내담자는 때때로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고 돌부리에 채어 넘어지고 골짜기를 헤매며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때로는 길을 잃고 계속해서 제자리를 맴돌기도 합니다. 그러는 동안 상담자는 앞서거나 뒤따르거나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상담자가 내담자 곁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가고자 하는 곳을 함께 가고 그게 탐색하고자 하는 것을 탐색하고 언제나 따뜻하고 열린 마음으로 관심 있게 돌보는 친구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동안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는 서로 신뢰가 생기고 상담자는 내담자의 경험과 방식을 거의 같도록 이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누군가 살인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 사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손을 잡고 여행을 하면서 그가 말하는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거닐고 바로 그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의 의미이고 공감적이 된다는 내담자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봄과 안전을 내담자가 느끼는 환경을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아까 제가 항상 우리 책 앞에 시가 있잖아요. 온몸을
온몸과 마음으로 그대의 전 존재로 그를 껴안아야만 한다. 그래야 상담 관계가 되고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은 압니다. 내 남자는. 그다음에 여러분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의 숨겨진 비밀이나 깊숙이 간직한 감정, 그리고 자신에게 매우 끔찍한 기억,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은 개인적인 것을 말할 수 있게 합니다. 관계가 형성되고 튼튼해야 어떨까요? 만약 어떤 성폭행 당한 친구가 믿어야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믿지 않으면 이런 말, 수치심과 이런 게 공포심이 올라와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대한 진짜 온 마음으로 그 사람을 안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자의 태도 지금 중요한 걸 알고 있죠.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존중을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은 내담자 얘기를 들을 때 그 이유를 따지거나 판단하지 않고 내담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긍정은 내담자의 가치를 상담자가 동의하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상담자가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한 사람의 가치 있는 인간으로 수용함으로써 내담자의 행동을 판단하지 않고 상담자의 가치를 내담자에게 전가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비판의 두려움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검열하지 않고 자신의 내적 과정을 탐색하며 개방적으로 자유롭게 느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긍정은 내담자의 행동에 대한 동기를 좀 더 잘 이해하고 그 행동을 수용할 수 있고 상담자는 상담을 해갈수록 이 사람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세계와 현재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고 그래서 비록 끔찍한 행동이라도 종종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학대받은 가정폭력에서 집안에서 자랐으면 그 내담자의 가정생활을 이렇게 들어보고 이 친구가 지금 폭력을 가하거나 똑같은 대물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해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모든 사람의 내부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겉모습 이면에 선하고 창조적이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위클래스 날은 학교에 많이 갑니다. 그러면 부적응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눈빛부터 달라요. 저 선생 벌써 스캔 다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첫 1교시에는 이해해야 돼요. 그 친구를. 어떻구나. 판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친구랑 관계를 잘 맺지 어렵게 하진 않습니다. 1교시에. 근데 거기서 놓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이 친구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를 빨리 파악하셔야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좋아하는 걸 묻죠. 뭐 과자 좋아한다면 과자도 선물로 상담 끝나고 줄 수 있도록 좋아하는 거를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스스로 나와 대화하고는 다른 사람을 돌볼 때 상담자는 좀 더 수용적이고 무비판적이 될 수 있고 무조건 그 친구가 하는 거를 이해하는 그래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야 돼서 저는 항상 처음 자퇴를 하거나 부정이라는 애를 딱 맞을 때는 변화한 아이처럼 행동하고 표현합니다. 애들이 왜 그러냐면 다 알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거를. 근데 상담자가 왔을 때 아유 또 잔소리 아유 또 해야 되나 이러면 상담 안 됩니다. 관계가.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선하고 창조적이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변화할 수 있는 믿음. 참 어렵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시고 제일 먼저 자기를 아까 제가 질문했죠. 나는 나를 믿는가? 난 나를 좋아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자기를 먼저 봐야 남을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스스로 노력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부터 아까 이론이 들어가면 자기의 문제를 넣어서 해결할 수 있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능한 상담자가 되려면 일치, 그러니까 겉과 속이 마음이 일치해야 되고 따뜻함, 순수함, 공감. 공감은 서로의 각자 신발을 신어보는 것, 그 내담자의 신발을. 그리고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과 특성들이 매우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상담자가 내담자 곁에서 걸어가는 동안 마음이 진정으로 함께 있다는 내담자는 일체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상담을 하려면 어때요? 트레이닝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받아야 누군가를 또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도 저와 얼굴을 보고 면대면으로 하면 많은 것을 공감하고 느끼는데 지금 이렇게 원격으로 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조금 저도 솔직하게 좀 같이 만나서 얘기할 게 엄청 많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네. 세 번째 상담관계 형성과 방법. 보시면 경청, 동기부여, 감정 반영,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내담자 문제 정확히 이해하기죠. 자, 경청 제일 중요합니다. 경청. 경청은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말 듣는 거 참 어렵습니다. 정신과 가서도 보면 의사분들이 40분 딱 하고 딱 끝나면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남의 말 듣는 거 되게 어려워요. 왜? 자기 말을 하고 싶어 해서. 그래서 우리는 간호사이고 전문가이다 보니까 잘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실습도 해야 되거든요.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관찰자에서 이렇게 실습도 하고 역할 놀이도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경청하는 거 보면 어떨까요? 자신은 상담자는 원칙적으로 듣는 사람이어야 되죠. 내담자가 고민이 왔으니까요. 그 내담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담자가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 주의 깊게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아, 예, 뭐 그렇구나 뭐 하는데 여기서 첫 번째 경청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아하, 네, 맞아요. 그랬군요인데 앵무새 기법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앵무새 기법은 구나만 붙이면 되고 말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배고파 짜증나 죽겠어요. 그러면 지금 배고프다는 거군요. 구나, 배고프구나 이렇게 구나. 네. 또 만약에 친구랑 싸워서 속상해요. 친구랑 속상했구나. 이렇게 구나 해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따라하면 앵무새 기법이거든요. 그러면 관계가 좀 좋아집니다. 잘 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소 반응 상태도 보여줘야 되고 눈동자, 움직임, 표정 다 내담자에게 다 메시지를 전달해요. 내담자가 실컷 얘기하는데 어떨까요? 우리가 팔짱을 끼고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면 그 사람 마음이 열릴까요? 안 열립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부터 자기부터 어떤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시가 있는데 예시는 107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데 그냥 내담자 사례예요. 뭐 남자애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요거 말고 다르게 얘기한다면 어, 오늘 날씨가 어떻다고 막 얘기했어요. 근데 상담자가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 뭐라고요? 하면 내담자는 그 다음부터 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가식적으로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 알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귀를 쫑긋 세우고 그 40분 동안에 이 사람이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40분이란 시간밖에 없습니다. 뭘 도움받고 싶나요? 해야 되지. 시컨 하소연하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가면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반복해서 얘기하거나 딱 들었을 때 궁금하면 그거는 뭘까요? 네 얘기를 듣고 있구나. 그렇구나. 맞네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얘기를 듣고 있다고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상담에 대한 동기부여입니다. 상담은 내발자가 자발적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알고 싶으면 찾아오면 효과가 많겠죠. 하지만 학생들은 어떨까요? 선생님이 뭐라 하거나 부모님 손에 끌려오면 억지로 온 거 자발성이 없죠. 비자발적인 내담자는 동기부여를 통해 참여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왔을 때 어떨까요? 아이고 어려운 발걸음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날씨는 어떻냐? 뭐 덥냐 춥냐? 뭐 물 한 잔 줄까? 음료수 줄까? 환경이 어떻냐 해서 라포 형성부터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한다고 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라포 형성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셔야 되지 확 하면 마음의 문을 닫게 되면 오지도 않고 이제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무조건 아까 무조건적인 긍정 있죠. 그래서 조금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자발적인 내담자가 왔을 때는 내담자의 현재 심정을 충분히 표현하고 아이고 끌려와가 너무 속상했구나 어떻겠구나 해서 자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팩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보고 일에게 무조건 올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한 다음에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돼요. 3번, 4번 만나면 너의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니? 이렇게 해서 같이 목표를 찾는 거를 합니다. 그 뒤에도 예시는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감정 반영하기. 감정이 제일 중요하죠. 만약에 내 남자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고 하면 막 싸워가지고 왔는데 그 감정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아이가 표현할 수 있도록. 하지만 누군가의 공격적이거나 뭐 물건을 던진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 남자의 얘기를 잘 듣고 감정의 반영을 통해 내 남자가 내면의 이야기를 더 표현하도록 돕고, 내 남자는 감정 반영을 통하여 고통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재경험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화가 너무 많이 난 친구는 화난 얼굴 한번 그려볼래? 아니면 언제 화가 나? 이런 거를 이제 탐색하게 되는데, 말로 하는 친구도 있고 그림으로 그리는 친구도 있고 뭐 표현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 남자는 다 다르기 때문에 내 남자에 맞게 해야 되고, 감정의 반영은 내 남자가 걱정으로 인해 불안감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으니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탐색할 수 있도록 용기를 계속 부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감정을 충분히 경험하도록 하고, 이러한 정서적 노출로부터 무언가를 얻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알아차림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정서적 노출 치료 과정에서 정화라고 합니다. 정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이 많은 상담자들은 끊임없이 내담자의 감정을 명료하고 적절한 시기에 반영을 해줍니다. 아, 지금 어머니 때문에 많이 화가 났군요. 아, 지금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했군요. 이걸 말하면서 계속 얘기해줘서 내담자가 직접적으로 감정을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담자의 비언어적 행동과 목소리로 상담자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담자의 눈물이 시작 막 고이면 그 슬픔을 알게 해주고 또 울게는 놔둘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은 본인이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면 제일 좋겠고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이 연습을 해야지요. 그래서 또래 상담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문화에서는 남자는 마음대로 울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는 부드러운 말씨로 울고 있군요. 당신이 울어도 난 괜찮아요. 울어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온몸으로 받아준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야 내담자가 충분히 감정을 느끼고 그거를 버릴 건 버리고 경험해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정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고, 그 감정의 반영은 매우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화나셨군요라는 거를 신뢰가 안 돼 있을 때 얘기하면은 또 화나겠죠. 좀 조심하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4번째,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입니다. 자, 여기서는 또 사례가 나오는데요. 상담자가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주었을 때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진솔하게 내놓고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자, 관계가 좋아야지 자기 비밀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관계가 안 좋은데 내가 니한테 왜 얘기를 왜 해? 이러면 상담 자체가 안 되겠죠. 그리고 자, 5번째, 내담자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상담에서 중요한 것은 상담자가 내담자 이야기를 듣고 내담자의 가장 절실한 문제가 무엇인지 빨리 파악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흔히 초보 상담자들은 상담 과정에서 상담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이야기하고 내담자 이야기만 듣는 경우가 많고,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간 환자에게 어디가 문제인지 찾고 계속해서 이야기만 듣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어떨까요? 머리가 아픈 게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 내담자들은 두통이 주는 통증에만 신경을 쓰느라 그 원인에 대해서는 탐색하기 어렵습니다. 상담자는 다양한 문제를 통해 내담자의 고통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고 상담자의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접근할 때 내담자는 상담자를 신뢰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상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좀 쉬었다가 2교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